노래를 알겠지만 노래를 성대를 막 혹사시킬 필요는 없어. 네. 감정인 거예요. 네. 그래. 약간만 더 밑에 소리를 약간 넣어볼게요. 내래 종환님은 노래 잘하시는 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 아이돌 문화에 사실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 도영님은 비교적 제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웃는 남자 이제 영상들 보면서 와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리무진 서비스에 나온 영상 보고 또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이 발성이나 음색 그리고 어떤 뭐랄까 이 노래할 때 절제미 이런 것들이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래 종환님이 곡을 써주시고 도영님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녹음 현장을 이제 저의 식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식이고 저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의도하신 바와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는 의견을 먼저 내비추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한번 볼게요. 보통 한 4-5번 해야 나는 보통 풀리더라고. 목이 풀리면 얘기를 해줘. 야 이제 나 그냥 본녹음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을 때. 저 근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바로? 네. 약간 아까 전에 수정도 하나 해가지고 더 하면 오히려 뜰 것 같은. 아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막 목 푼답시고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거나 오랫동안 내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를 오랫동안 부르고 난 뒤에 뭔가 목소리가 약간 너덜너덜해져 있고 말소리의 힘이 사라진 듯한 경험 다들 해보셨나요? 뭔가 목소리가 평소보다 떠있는 느낌. 도영님도 지금 녹음 들어가기 전에 소리를 좀 내다 오셔서 오히려 지금 더 소리를 내면 뜰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성대가 일을 하고 온 상태여서 오히려 목을 풀기 위해 더 소리를 내면 성대의 피로도가 더 쌓여서 성대 접촉이 더 약해질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어떤 발성이 좋은 가수여도 마찬가지예요. 메시랑 호날두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지만 몸을 풀기 위해서 90분 동안 경기를 뛰지는 않잖아요.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를 하고 약간 공을 가지고 좀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 정도만 해주지. 그래서 목을 풀 때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계속 봐가면서 풀어야 해요. 와 내래 김종환님이 5번 정도는 불러야 목이 풀리신데 그럼 나도 앞으로 목 풀 때 5곡 정도는 불러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봐가면서 목을 푸셔야 합니다. 발음하기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 너를 떠올리는 아니면 면? 면이 날 것 같아. 면이 편해. 네. 면은 1, 2절 다 면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즉석에서 가사를 바꾸기도 해요. 가사말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사의 느낌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더 편한 쪽으로 가사를 수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싱어송라이터를 준비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냥 가사를 썼을 때와 불러봤을 때의 느낌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가창하기, 부르기 더 편한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아유 높아. 그리고 약간 계속 여기에 계속 잡고 있어야 잡고 돼서. 하다 어우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 그냥 이렇게 잡고 가야 되니까 이게 좀 맞아요. 이게 어디 하나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쭉 전체적으로. 높은 거라 약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자 우선 첫 번째, 노래가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도영님이 손으로 여기를 가리키죠. 소리가 과학적으로는 거의 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로 나오는 거라고 해서 이쪽만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면은 굉장히 가창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노래에서는 더더욱이요. 여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노래하기가 더 편해지고요. 잡고 가야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위치감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쪽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생각, 이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주면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건데 가다가 중간에 위치감이 떨어지면 다시 한 번 더 같은 마음이고 싶어 우리 이렇게 편하게 멜로디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마음이고 싶어 우리 이런 식으로 발성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위치감을 내가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러줘야 하고 특히나 이렇게 높은 음이 계속되는 노래에서는 더더욱이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리듬에 대해서 디렉팅을 해주시는데 종환님의 손짓과 몸짓을 잘 보세요. 이렇게 타면은 쉽지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네네네. 지금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이렇게. 괜찮아 나 네가 있으니까 따라따 따라따 약간 이런
그루브거든요. 네. 손짓과 몸짓을 더 곡선의 형태로 보여주면서 주문을 하시죠.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리듬을 동요나 군가처럼 타요. 무슨 말이냐면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물론 동요는 이렇게 타야 더 어울리죠. 하지만 우리가 할 건 가요잖아요. 만약에 이 동요에 가요처럼 리듬을 종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타면은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더 그루브감이 살아나죠. 그리고 좀 더 가요 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노래 할 때도 거짓말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리듬을 타주는 게 훨씬 더 노래 표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할 때 손짓과 몸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리듬이 많이 바뀌어요. 소리도 바뀌기도 하고요. 강약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발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짓과 몸짓을 어떻게 하느냐가요. 그래서 종아님의 디렉팅 전과 후에 도영님 노래 차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짓말이겠지만 근데 다 거짓말이겠지만 해서 그 리듬이 살짝 풀린 것 같은데 네. 거기도 그냥 다 거짓말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겠지만 오 훨씬 좋아. 훨씬 낫지. 거짓말이겠지만 거짓말이겠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톤도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이 나오진 않지만 이 중간에 종아님께서 좀 더 말하듯이 노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진솔한 느낌이 톤에도 묻어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난 온몸으로 부딪혀 온몸으로 부딪히니까 네. 이런 느낌이었으면 음악을 들어도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어. 아, 네. 그래서 자, 우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온몸으로 부딪혀라는 가사에 맞게 좀 더 온몸을 쓰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시면서 어떤 좀 더 격정적인 느낌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느낌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가벼운 소리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소리가 나와야 더 그런 느낌이 살겠죠. 노래를 알겠지만 노래를 성대를 막 혹사시킬 필요는 없어. 네. 감정인 거예요. 네. 그래. 무겁게 하면은 좀 힘들겠지. 한번 해보고 근데 네. 무리 갈 것 같으면 안 해야 돼. 네. 한번 해보고 약간만 더 밑에 소리를 약간 넣어볼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주문이에요. 음은 높고 올라가는데 노래의 표현을 위해서 밑에 소리를 넣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종아님도 그걸 아시니까 무리가 간다면 안 해도 된다. 한 번만 시도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일반인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강한 소리가 무조건 좋다. 묵직한 진성고음만이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서 목이 막 힘들고 부담이 돼도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의 무리가 정말 많이 갑니다. 내가 묵직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좋아한다 해서 무조건 밑에 소리를 고집해가며 노래를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소리의 밸런스는 윗소리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주고 나머지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간다면 강렬하고 파워풀한 느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디렉팅 전과 후의 차이를 한번 보면 난 온몸으로 부딪혀 난 온몸으로 부딪혀 수고하셨습니다. 난 온몸으로 부딪혀 난 온몸으로 부딪혀 확실히 밑에 소리가 더 채워져 있죠. 이거를 만약 위에 소리로만 간다면 난 온몸으로 부딪혀 뭔가 종아님이 말씀하시는 노래를 들어도 이러고 있었으면 뭔가 좋겠다는 이러고 느낌이 안 있었으면 나요. 오히려 밑에 소리를 추가해서 난 온몸으로 부딪혀 이런 식으로 불러야 더 온몸으로 부딪힌다는 느낌에 가까워지죠. 근데 나는 이 정도도 약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좀 더 밑에 소리를 추가할 수 있겠죠. 난 온몸으로 부딪혀 그러면은 같은 멜로디의 같은 가사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난 온몸으로 부딪혀 난 온몸으로 부딪혀 난 온몸으로 부딪혀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맛이 잘 살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사에 맞게 나의 소리와 표현을 바꿔주면 훨씬 더 느낌이 묻어날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밑에 소리로만 난 온몸으로 부딪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목 정말 많이 상하고 노래 완창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영님도 밑에 소리를 추가한 거지 밑에 소리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배우거나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적인 부분하고 발성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은 발성만 가르치거나 발성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어야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소리가 나오고요. 좋은 퀄리티의 노래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초심자분들한테는 발성 위주로만 가르치게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 표현과 발성을 둘 다 같이 가져가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적인 걸 건드리면서 소리를 더 유도할 수도 있고요. 소리적인 걸 얘기하면서 표현적인 걸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기도 하고요. 소리적인 부분에서든 표현적인 부분에서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노래를 배우는 거지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노래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